안녕하세요. 예맘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초딩의 복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복화는 사실 학교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시작되는 초 3학년이나 4학년쯤에 시작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리딩 수준이 일반 초등 저학년의 수준이 아니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 답답해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그랬어요. 초1 때 어스본 영 리딩을 리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단어들을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니? 스토리 파악이 힘들어?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또 스토리 파악은 어렵지 않대요. 어렵다기보다 자꾸 한 두 단어에서 막힌다는 거죠. 유추도 잘 되지 않고 그 단어를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고, 그러더니 제게 엄마 복화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겠어요.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조금 수준이 되는 책을 보는 친구 집 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쉬운 책으로 바꿔 읽어보자. 그렇게 했더니 또 그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초1에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복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단어씩 봤어요. 10개씩 시험을 볼 테니 외우는 방법은 알아서 터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단어씩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10개씩 시험을 볼 테니까 외우는 방법은 알아서 터득해라. 그리고 저는 시험을 볼 때 단어,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품사, 그리고 예문,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봤어요. 4가지 테스트. 그런데 품사 같은 경우, 이 품사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품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이거를 설명해 주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는 있잖아. 위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 그리고 얘 바로 앞에 애가, 이 친구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애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 얘가 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 그리고 얘는, 이 위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품사가 A라는 애가 있어. 이 A는 A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 어떠한 사람. 예를 들면 예쁜 여자. 그럼 예쁜 여자. 이 여자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주지. 이 예쁜에 포함되는 게 A야. 근데 이 A는 그래서 뭐뭐하는 니은으로 해석이 돼. 어떤 여자,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물건, 이렇게. 그리고 N이라는 품사가 또 하나 더 있어. 이 N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 name. 그래서 N인가 보다, 그치? name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사람 중에 여자를 대표할 수 여자가 나오면 이름을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she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지. 이건 알고 있지? he도 있고 they도 있고, 그치? 이러한 애들도 다 n이야. n은 사람, 물건, 동물의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문법을, 이 품사를 가르쳐 줬어요. 문법을 가르쳤다기보다 기본적인 역할을 알려줬어요. 동사, 형용사, 뭐 이런 건 아직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몇 번 시험을 치르고 나니 금세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더라고요. 스펠 부분은 시험을 안 봤어요. 1학년 때는 영단어를 제가 써주고, 영단어를 제가 그냥 이렇게 써주고, 예를 들어서 love면 이렇게 love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뜻을 쓰고 예문을 같이, 여기 품사를 쓰고 예문을 쓰는 거죠. 예문 같은 경우엔 규칙은 복화집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외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예문이 너무 길 때는 본인이 지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라이팅을 해서. 그래서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단어를 외울 때는요, 단어랑 뜻만 외면 안 돼요. 꼭 이 예문이랑 함께 외워야 돼요. 이 예문과 함께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그래야 더 오래 기억도 하고요. 예문도 자꾸 쌓이면 나중에 라이팅이든 스피킹이든 아주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외운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방금 보셨죠? 이렇게 그래마도 각각의 품사의 위치가 있거든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 방금 제가 품사의 역할들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 역할로 쓰이는지도 파악하기 쉬워요. 예문을 함께 외우면. 단어랑 뜻만 주구장창 외워봐야 금세 있습니다. 보통 학원 가면, 제가 학원 강사였지만 학원 가면 막 50개씩, 뭐 어떤 때는 100개씩 이렇게 외우는데 보통 이 예문을 잘 안 외우게 하죠. 그냥 영어와 이 영어와 뜻만 외우거든요. 보통. 왜? 이렇게 50개, 100개를 한꺼번에 외워야 되는데 이 예문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애들이. 그래서 학원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렇게 외우는 게.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토요일에 꼭 일주일 복화 총 시험을 봅니다. 이때는 앱을 활용해요. 앱. 다른 앱이 아니라 그 복화집에 같이 그런 앱이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제가 쓰는 복화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다른 거 소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복화도요, 복화집도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서점이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사시든 그 미리 보기 있잖아요. 그 미리 보기를 보실 때 예문이 되게 짧고 쉬운 예문으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복화집을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복화집입니다. 괜히 어렵고 이 예문 자체에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이러한 그런 복화집은 결코 좋은 복화집이 아니에요. 이 예문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짧고 쉬워야 돼요. 예문도. 그 예문을 위주로 보시고 복화집을 선택하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토요일에 총시험을 보고요. 총시험은 80문제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50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볼 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 봤던 단어죠. 그럴 때는 단어와 뜻만 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그 부분을 펼쳐서 단어와 예문을 두세 번 써보는 걸로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영어 단어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 단어장이 몇 번이고 지금 바꿔져서 옛날 영어 단어장 만들어준 거는 다 버렸고요. 지금 올해 만든 영어 단어장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제본을 떴어요. 제본을 떠서 제가 만든 영어 단어장이거든요. 이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단어를
이건 기본 그냥 써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단어와 한국어로 뜻, 품사, 그리고 예문. 이런 식으로. thirsty 같은 경우에는 목마른, 그리고 품사가 a. 되게 예문도 쉽게 적죠. I am thirsty.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뒤에 s를 붙인다. 이런 문법 쪽에 있는 문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원서를 읽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걸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고쳐졌는데, 이게 초반기에, 그러니까 2점대 이럴 때는 이게 그렇게 애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어요. 10개씩 이렇게. 초반기에는 이렇게 10개씩 봤습니다. 계속 이거 다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봤어요. 보고는 이게 끝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5개씩 보게 됐죠. 제가 먼저 이걸 써주고요. 미리 써놓고 본인이 이렇게 예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예문까지 외우도록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외우는 방식은 아이가 터득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 아이는 무조건 10번, 20번 쓰며 외우더니 곧 많이 읽고 또 읽고 소리내서 외는 편이 나은지 혹시 이렇게 소리내서 외는 걸로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자기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어보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암기에 있어서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1학년부터 글이 외웠고 2학년부터는 하루 5개씩 외웠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복화는 하루 5개씩이라도 꾸준히 쭉 외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5개가 되게 작아 보이시죠? 작아 봬도 일주일이면 25개고요. 한 달이면 750개, 1년이면 그게 몇 개예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막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막 이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아이가 복화가 약해 보인다 싶으시면 이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원서책 속의 단어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권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항상 여러분의 엄마표에 도움이 되고 싶은 예맘입니다. 함께 엄마표 열심히 해나가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